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전공의 선생 및 제 고별 MGR에 와주신 원내 모든 귀빈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순환내과의 홍영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내과 정지원 과장으로부터 고별 강연 제의를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알맞을지 조금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저의 지난 의사생활 40여 년을 요약하여 고별 MG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마치 회고담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젊은 전공의 선생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내가 지금 30세의 의사라면 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만약 3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35년 전 30세 의사이던 1984년에 돌아간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고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택한 카디오바스쿨라 메디신 분야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세부 전문 분야에 매진하여 국제 수준의 의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었던 때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1984년으로 30세 젊은 의사로 돌아간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후회 없이 카디올로지스트의 길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제가 30세 의사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의학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정신자세, 즉 마음가짐이 된 다음에 학문을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그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의과대학이 의료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의사처럼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의료기술자를 사회로 배출하면 의과대학도 공범자가 되며 사회의 필요악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순자께서도 군자가 되지 못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도둑에게 양식을 대주고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에게 스승이 없고 법도가 없다면 아는 게 있으면 반드시 도둑이 될 것이요 용감하면 반드시 남을 해칠 것이요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피지션스 오서, 의사로서의 맹서겠죠. 피지션스 오서를 맹서한 학생에게만 의술을 가르치지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의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자세가 되어 있는 자만을 선별하여 교육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수만 되면 정신자세와 상관없이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올바른 의사를 키우려면 반드시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자신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왜 의사가 되려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의사가 된다면
그가 의사가 된 후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전공의 선생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의 제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먼저 그러한 고민부터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기본 요소로 의식주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만 수십 년 전부터 의료도 기본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문제도 많지만 아무튼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주 외에 의료가 인간의 기본 생활의 주요 요소라는 것을 고대 인류 사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여러 발상지, 예를 들어 인도 북부 사회에서는 기원전 수천, 그 이상 수만 년 전부터 이미 의료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불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고대 사람의 생활을 보면 예전에 인도의 수행자, 승려 같은 분이겠죠. 힌두나 불교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분류가 생기기도 전이라면 일반적인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도 승려들은 주민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하겠죠. 공양 혹은 보시라고도 말하는데 이 공양의 내용을 보면 의식주, 의료까지 포함한 의식주의 네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경에 보면 그리고 의복, 음식, 친구, 의학 등의 네 가지 공양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인류와 함께 시작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라는 직업은 인류와 함께 시작하고 인류의 멸종과 함께 없어질 직업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모든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논의가 많았습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고 어떤 직업이 번성할까? 의사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특히 젊은 전공의 선생들은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줄어들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전공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직업은 인류와 더불어 존재할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는 AI에게 일부 역할을 맡기고 의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데 반해 환자 상태로 지내는 세월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필요한 직업입니다. 환경과 음식 등이 나빠지면서 건강 수명은 그닥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뺀 환자로서 살아가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록을 보면 최초의 의사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잘못 번역되어진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 지방에서 기원한 종교인데요. 조로아스터교에서의 창조주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라는 뜻은 지혜의 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아후라 마즈다를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인데요. 기원전 수천 년 전 그 이상의
시절부터 페르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있던 최초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또 지금 그 이후에 생긴 다른 여러 유일 신앙에 영향을 주고 인도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창조주께서 예언자인 짜라투스트라에게 스리타라는 분이 치유의 첫 번째 사람, 즉 의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리타는 약초로 치료하는 최초의 의사이며 지금 현재 이란의 의학 잡지의 제목에도 스리타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의 기록을 보면 의사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칼로 수술하는 의사,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 약초로 치료하는 의사는 직전에 말씀드린 스리타 같은 분이죠. 그리고 성스러운 말로 치료하는 의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의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의사는 성스러운 말로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에도 그 사람의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서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스러운 말로 치료하는 의사를 최고로 치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의학은 사이언스이며 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이나 약보다 정신의 건강, 마음적인 힐링, 그런 것을 더 최고로 치고 있었다는 뜻이죠. 현대에서도 이러한 정신의 건강, 그리고 따뜻한 서포트나 케어, 어떤 심파시 혹은 이해,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부처님도 불경을 보면 스스로를 의사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일체 병자를 돌보아줄 수 있다. 구호할 일 없는 이를 구호해주고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주며 모든 병자를 구호해준다. 나는 열반을 얻었고 큰 의사가 되어 모든 칼로 찔림을 뽑았으니 위 없는 최고 의사가 되어 칼로 찔림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그 의사로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의사 역할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환자를 치료하신 기록이 여럿 나옵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성현을 위시하여 제사장, 철학자는 의사 역할도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질병을 보면 레프로시, 그 다음에 피버, 또 미친 사람, 정신병, 그 다음에 폴지, 마비되신 분, 그 다음에 블라인드니스, 장님, 벙어리, 손이 마른 병, 그 다음에 에필랩시,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즉 의협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옛날의 철학자, 이분들에게 필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철학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데프니스라든가 말더듬, 또한 곱추, 그 다음에 에데마, 이런 등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수행하는 의업,
이란 어때야 할까요? 불경에 팔정도라고 나옵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이란 의미로 이 중 하나가 정업, 즉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입니다. 무슨 일,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에 반하는 말은 사업, 즉 사악한 일, 사악한 행동,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의업은 정업이어야지 사업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업인 의업을 행함에 있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에 알맞는 것을 찾아 선택해 봅시다. 의사의 삶을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의적인 삶, 경쟁적인 삶, 인도적인 삶, 노예적인 삶. 먼저 창의적인 삶을 말씀드리면 창의적이란 즉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발명 아니면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준 높게 잘하는 것. 요즘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쓴 초격차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요. 초격차, 즉 급이 다른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클래스가 굉장히 높으면 그것도 창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기존에 나와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그것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부속품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융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인테그레이션이야말로 창의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다음으로 경쟁적인 삶이 있습니다. 경쟁적인 삶. 경영학에서는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굉장한 경쟁이 많고 스트레스도 따라옵니다. 남들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이죠. 남과 내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남을 의식하면 경쟁이 되기 십상이고요. 이에 따라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편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남들이 많이들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내가 하든 안 하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인도적인 삶입니다. 평범하고 소시민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삶이죠. 이러한 삶은 남을 의식하지도 남과 경쟁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능력이 되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는 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남을, 환자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클리닉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삶은 노예적인 삶입니다. 노예적인 삶은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의업은 사악한 업이 됩니다. 사업이 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고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사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벌기 위하여 환자를 봅니다. 이러한 사악한 사업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의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돈이 되나 그 여부를 따지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프랙티스는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치료,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돈을 버는 일까지 성행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do no harm.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이 좋으십니까? 각자 자신의 취향과 추구하는 바가 있으므로 선택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위에서 한 가지를 택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가 비율적으로 섞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세의 의사라면 마지막에 노예적인 삶을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삶, 경쟁적인 삶, 인도적인 삶 중에서 어느 하나거나 둘셋을 비율적으로 섞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쟁적인 삶도 꽤 섞여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30세 이사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경쟁적인 삶은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예적인 삶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 책에 보면 재산 획득의 올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으로 편에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장군의 기술도 의사의 기술도 아니다. 장군이 추구하는 것은 승리이고 의사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의사가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사가 너무 많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의사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당시나 요즘 한국 사회나 의사가 돈을 추구하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돈의 노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널리 가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문둥병을 깨끗이 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그 의학 지식이나 기술을 거저 얻었으니 거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삶에 대해서도 불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더 훌륭한 일을 보지 못했다. 즉 인도적인 삶을 사는 한 의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여 왔을까요? 맹자의 말씀을 들으면 의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편을 보면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 즉 세상이 태평하려면 나라가 태평해야 하는데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니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겠고 가정이 그러려면 가족 개개인, 식구, 즉 나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 나 자신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여기서 몸이란 육체와 마음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몸이란 육체와 정신을 합친 몸을 가리키는데 현대의학에서
정신은 뇌의 활동, 뇌의 영역임을 알게 되었고 뇌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뇌는 육체의 일부이므로 육체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뇌라는 육체 부분이 건강하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의사의 역할, 의사가 추구하는 환자의 건강, 즉 정신이 담긴 육체의 건강은 전 세계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은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치워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직업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의업은 의사의 업, 의사로서의 역할은 성현이나 정신지도자, 철학자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회, 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신적인 힐링,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신적인 힐링은 육체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스러운 말로 정신적인 힐링을 하는 의사를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불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왕이란 그 세간의 일반적인 의사는 태어나는 것, 늙고 병들고 죽는 즉 생로병사와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깨달으면 커다란 의왕이 되어 생로병사를 알고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대치하는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즉 그러한 분을 의왕이라고 이름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의사를 감히 의왕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의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왕이란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 모두를 근본적으로 매니지하는 분을 의왕이라고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현대판에서도 환자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병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환자를 전인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즉 육체와 정신 모두를 포괄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즉 암 그 자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를 전인적으로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환자의 육체 그리고 뇌, 정신이 정상적이고 건강해지고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사야말로 의왕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볼 때 정신 건강이 과연 건강한가 의문이 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열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정신이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의사의 손길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응급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랙티스를 보면 정신에 작용하는 애매한 약만이 무수히 처방되고 그것이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의 정신에 작용하는 약이 연 수십억 불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과연 이러한 약에 의해 의지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며, 다시금 강조하지만 환자를 정신이 담긴 신체, 정신이 담긴 육체, 이런 전인적으로 케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30세의 의사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지 요약해 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삶을 포함하는 인도적인 삶, 그런 삶을 올바르게 행동하는 정업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의사 역할을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로 나눌 수 있겠고, 또 테크놀로지스트의 역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창의적인 삶에서 말씀드린 인테그레이셔니스트, 융합하는 의사의 역할을 다시금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페셜리스트를 선호하였지만 지금 미래에는 인테그레이셔니스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에서 추출해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위암 수술 의사의 수가 계산이 됩니다. 즉, 스페셜리스트는 그 수만큼 배출되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인원수가 나오니 그만큼 훈련시키면 되는데요. 그 인테그레이셔니스트라는 개념은 단순한 제너럴리스트는 아닙니다. 인테그레이셔니스트는 깊이 있게 알면서 여러 분야를 관통하고 융합하는 콜렉티브 날리지를 엮을 줄 알아서 환자를 전인적으로 케어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사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의 우리 각자는 옛 선인들보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점 덜 똑똑해